안녕하세요. 쏠쏠한 ETF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이제 뭐 오늘은 이제 연말도 슬슬 다가오고 또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 조금씩 다가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ISA나 연금저축 그리고 퇴직연금과 같은 절세 계좌에 대한 투자에 대한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좀 높아질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절세 계좌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연말정산 시즌에 좀 세액공제 관련해서 벼락치기 할 수 있는 그러한 컨텐츠를 좀 말씀을 드리고 뭐 이 영상만 보더라도 이제 내가 절세 계좌를 좀 어떻게 활용하면 되겠다 그리고 그 절세 계좌 안에서 ETF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되겠다라는 건 좀 그 정도는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좀 담아봤고요. 그리고 이번에 절세 계좌에서 좀 장기적으로 모아 가실 만한 저희가 신상 ETF로 좀 새로운 전략의 상품 두 개를 또 같이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미국 대표 지수인 S&P 500 그리고 또 일본 엔화에 한 번에 또 투자할 수 있는 저희 소울 미국 S&P 엔화 노출 그리고 국내에서 이제 월배당 전략으로 단기 채권에 투자를 하고 있는 소울 CD 금리 앤 머니마켓 액티브라는 상품을 좀 같이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거기에 실제 좀 우리 절세 계좌 안에서 액션 플랜 측면에서 이 두 가지 상품을 포함해서 어떠한 ETF를 활용하면 좋을지 그리고 또 이 ETF들을 절세 계좌별로 어떻게 투자를 하고 절세 계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좋을지까지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절세 계좌 내가 왜 투자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일단 뭐 우리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 왜 투자를 해야 될까를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우리 대표님처럼 뭐 부자가 되기 위해서 또는 이제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라고도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일반적으로 좀 넘어오게 되면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볼 때 그럼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는 목적이 안정적인 노후 준비라고 했을 때는 결국 상대적으로 장기 투자 그리고 세제 혜택 측면 등을 고려했을 때 아무래도 일반 계좌보다는 ISA나 연금저축 그리고 퇴직연금 계좌와 같은 절세 계좌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절세 계좌 안에서 여러 가지 뭐 투자 상품들을 투자하실 수 있지만 ETF에 대한 활용도를 좀 높아야 된다라는 게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럼 절세 계좌에서 ETF를 활용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일단 절세 계좌에서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을 투자를 할 수가 있고 뭐 예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도 여러분들께서 담으실 수가 있는데 뭐 원화에 대한 화폐 가치의 하락 그리고 물가 상승률 그리고 우리가 적정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이러한 원리금 보장형 상품 외에 투자 상품에 대한 비중을 점점 높여가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이라고 불리는 투자 상품에 대한 비중을 많이 늘려가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고 거기서 또 절세 계좌에서 투자 가능한 여러한 투자 상품들 중에서 ETF가 상대적으로 좀 분산 투자 측면 그리고 매일매일 포트폴리오를 확인할 수 있다는 투명성 측면 그리고 상대적으로 황금성이 되게 좋다라는 이러한 ETF의 본연의 장점이 절세 계좌와 잘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른 금융상품보다는 우선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우리가 ETF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내가 ETF를 투자를 하는데 일반 계좌가 아닌 왜 절세 계좌에서 투자를 해야 될까라는 측면은 아무래도 현재 ETF 과세 제도하고 연결해서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현재 ETF 과세 체계를 봤을 때 매매 차익과 분배금에 대한 과세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일반 계좌보다 우리가 절세 계좌에서 투자를 했을 때 이러한 과세 측면에서 분명히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제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ETF를 절세 계좌 측면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장점이 많다라는 측면에서 이 절세 계좌와 ETF를 잘 연결하시는 게 우리 투자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절세 계좌를 활용한다. 어떤 투자 방법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절세 계좌별로 봤을 때, 뭐, ISA 계좌에서 연납입 한도라든지, 또,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과 같은 연금 계좌에서의 뭐 세액공제 한도 등을 고려해서 이러한 한도들을 우선적으로 채운다라는 것을 목표로 가져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우리가 개개인별로 그러한 투자하실 수 있는 재원이 상대적으로 한정적이신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결국 내가 이 절세 계좌 세트 안에서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로 가져가야 될까가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투자하는 기간 동안에 그 과세가 이연된다라는 공통적인 장점을 가져가면서 투자자 개인별로 내가 투자 가능한 기간 그리고 중도 인출 가능성과 또 세액공제 사이에서 절세계좌 활용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투자하는 기간 동안에 주거라든지 특히 이제 2030 세대는 그러한 부동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큰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ISA 계좌 현재 기준으로 연 납입 한도인 2천만 원을 우선적으로 납입하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반대로 내가 장기적으로 꾸준히 모아갈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매년 연말정산 시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 그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 그리고 그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 안에서 연금저축 600만 원 퇴직연금 300만 원의 순으로 세액공제 한도만큼 우선적으로 채우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제가 이제 그 연금계좌 안에서 그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 안에서 연금저축을 먼저 우선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중도인출 측면에서 ISA 계좌가 굉장히 훨씬 더 자유롭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그 연금 계좌 안에서 연금 저축이 상대적으로 퇴직연금 계좌보다는 덜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먼저 고려를 했고 그리고 연금저축 계좌 같은 경우에는 그 연금저축 계좌를 담보로 담보대출이 또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금의 유동성 측면에서 퇴직연금 계좌보다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ETF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투자 가능한 자산이 퇴직연금보다는 연금저축이 훨씬 더 많은 ETF를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 또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도 훨씬 더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연금저축을 먼저 세액공제 한도만큼 채우고 그 다음을 퇴직연금 계좌로 가져가시면 좀 더 효과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절세 계좌에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ETF들 결국 이게 제일 핵심이잖아요. 맞습니다. 이제는 이제 실전편으로 쭉 들어오는 건데 예, 뭐가 제일 좋을까요? 예, 일단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절세 계좌 안에서도 계좌별로 투자 가능한 ETF가 굉장히 상이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세 계좌별로 하나의 세트로 봤을 때 이 절세 계좌별 여기에 맞는 투자 전략을 좀 개별로 가져가고 또 절세 계좌 전체적으로 보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일례로 지금 현재 제도상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ETF 기준으로 레버리지 인버스 ETF가 투자가 불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퇴직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또 제도상 위험자산 그러니까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 한도가 70%가 있기 때문에 또 반대로 30%는 상대적으로 이제 채권이라든지 또 현금성 자산으로 채워야 되는 이러한 부분의 제도적인 특성이 있어서 이 제도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각각의 계좌별로 자산 배분 또는 ETF별로 잘 배분을 하시고 그걸 전체적으로 절세 계좌 안에서의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그 상품을 잘 선별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산별로 또 봤을 때도 상대적으로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현재 세제상 매매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일반 주식과 같이 비과세이기 때문에 현재 ETF의 과세 체계상 상대적으로 해외 주식이나 채권 등의 자산을 절세 계좌에서 투자했을 때 매매 차익 등의 세제 혜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장기 투자 목적의 절세 계좌에서 꾸준히 모아갈 만한 주요 자산으로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미국의 대표 주식 그리고 절세 계좌 안에서 현금성 자산 관리 목적의 채권형 ETF를 좀 하나씩 또 여러분들께 새로이 소개시켜 드려 보려고 합니다. 예. 절세 계좌에서 꾸준히 모아가면서 투자할 만한 게 이제 보통 미국의 S&P 500 지수를 기초로 한 게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솔 미국 S&P 500 엔화노출 해지 ETF. 네. 이거 어떤가요? 네, 이 상품이 이제 저희가 새로이 상장을 해서 이제 거래하실 수 있는 상품인데요. 우리가 S&P 500 하면 절세 계좌에서 스테디세도 많이들 모아가시는 대표 지수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현재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국내의 S&P 500 지수를 기초 지수로 해서 이와 관련된 ETF가 굉장히 많이 상장이 되어 있죠. 많죠. 네.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또 같은 S&P 500을 추종하는 ETF다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통화라든지 ESG라든지 액티브라든지 다양한 전략으로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솔 미국 S&P 500 엔화노출 H ETF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표 지수를 꾸준히 절세 계좌에서 모아가고자 하는 니즈가 있는데 특히 최근과 같이 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좀 부담스러우신 투자자분들을 위한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또 일본 엔화라는 통화의 좀 디테일을 통해서 S&P 500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그 통화에 있어서의 좀 선택권을 확장하는 상품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러에 대한 해지를 가져가면서 네. 실제 통화적인 측면에서는 엔화에 대한 노출을 가져간다는 건데 결국 우리가 절세 계좌에서 여러분들이 솔 S&P 500 ETF로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S&P 500 지수를 투자를 하면서 월배당 전략으로 달러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기존의 솔 미국 S&P 500을 투자하시면 되고요. 내가 S&P 500 지수를 투자를 하는데 엔화 투자를 같이 병행을 한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드렸던 솔 미국 S&P 엔화 노출 H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내가 통화를 놓고 봤을 때도 달러와 더불어서 전통적으로 안정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엔화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저평가 구간이 지속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 또는 S&P 500을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S&P 500 원달러 해지형보다는 통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매력을 가질 수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S&P 500을 절세 계좌에서 꾸준히 모아가시는 투자자분들에 있어서는 달러에 대한 가격 그리고 그 안에서 통화에 대한 배분 측면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실 만한 상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절세 계좌에서 네. 현금성 관리 목적으로 할 때 네. 그러면은 솔 CD 금리의 머니마켓 액티브 ETF 네. 이것도 있네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인데 솔 CD 금리의 머니마켓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절세 계좌 안에서 현금성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단기 채권을 베이스로 한 월배당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제는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하는 CD를 ETF를 통해서 여러분들 손쉽게 거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은행 예금과 달리 뭐 만기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중도 해지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담이 없고 거기에 또 저희 월배당 단기채권 월배당 ETF라는 전략을 통해서 매월 일정한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장점을 가져가실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상품의 기본적인 운용 전략은 뭐 CD와 단기 채권을 주요 구성 자산으로 활용을 하되 뭐 단기 크레딧 채권을 선별적으로 좀 편입을 하면서 현재 국내 상장되어 있는 단기 채권 ETF 중에서 탑티어 성과를 기본적으로 추구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여러 투자자분들이 절세 계좌에서 현금성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충분히 성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상품으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상품은 11월 26일에 국내 시장에 상장을 하는데 상장 이후에 저희 솔 ETF 홈페이지를 통해서 매일매일 YTN과 같은 수익률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타 단기 채권 상품 또는 ETF들과 성과 비교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절세 계좌 안에서 또 일반 계좌라도 뭐 여러 가지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 저는 투자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장기 투자 측면에서 현금 보유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시장 이벤트라든지 뭐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을 때 내가 일정 부분의 계좌 안에서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했을 때 그러한 이벤트와 시장 변동성을 좀 대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이 현금성 자산을 오늘 말씀드린 이 상품으로 좀 관리를 하시면 좀 더 스마트하게 계좌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러한 시장 변동성이나 시장 이벤트가 생겼을 때 그러한 이제 현금성 자산을 통해서 좀 분할 매수 또는 시간 분산 측면에서 좀 계좌 관리를 하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의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절세 계좌 투자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두 번째로 이 상품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 내용은 이 상품은 국내 상장된 단기 채권 ETF들 중에서 또 월배당 전략으로 운용되고 있다라는 게 또 가장 큰 차별성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새 월배당이 좀 트렌드잖아요. 맞습니다. 예. 월배당의 트렌드인데 또 단기 채권을 베이스로 하는 월배당 ETF는 아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 상품을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아마 화면이 보이실 것 같은데 월초부터 쌓이는 수익을 매월 중배 재원으로 해서 수익이 난 만큼 매월 현금을 지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예를 들어서 내가 월초에 ETF 주당 가격이 5만 원이었다. 근데 월말에 5만 100원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 그 100원이 이번 달에 분배 재원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금은 계속 가고 이제
수익만 배당을 받는, 수익만 배분을 받는 거네요. 맞습니다. 단기채에서 나오는 쿠폰이라든지 이러한 이자 수익과 같은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이 이제 기본적으로 분배에 재원이 되는 거고 쉽게 생각하면 매월 내가 수익난 만큼만 현금 흐름으로 분배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투자하는 중간중간 매월 중간중간 이번 달은 대략 내가 어느 정도 쌓이고 있구나 또는 내가 어느 정도 받겠다라는 게 이 가격을 통해서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뭐 11월 26일부터 모든 절세 계좌에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 특히 또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100% 투자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좀 더 활용 범위가 넓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ISA나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계좌에서 현금성 자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뭐 성과 측면에서 좀 더 스마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ETF를 활용한 절세 관리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네, 뭐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전인구 경제연구소와 단연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저희 소울 ETF도 상품이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아, 그럼요. 네, 저희가 뭐 지금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세짝 시절부터 이제 탄소 배출권 시절부터 그렇죠. 탄소 배출권 시절부터 이제 쭉 하나씩 나아가고 있는데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는 저희 소울 ETF만으로도 투자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절세 계좌에서 충분히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상품 라인업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희 신상 ETF 2개를 포함을 해서 ISA나 연금저축 그리고 퇴직연금과 같은 절세 계좌 안에서 어떠한 ETF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하나의 좀 예시로 하나씩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가 ISA나 연금저축 계좌에서 핵심 자산으로 투자자 성향에 따라서 뭐 소울 미국 S&P 500 또는 소울 미국 S&P 500 엔화 노출을 심플하게 꾸준히 모아갈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S&P 500을 꾸준히 모아가면서 내가 지금 현재 달러 가격에 대한 부담이 좀 있다 라고 하면 심플하게 S&P 500만 꾸준히 모아가는데 달러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고 하시면 뭐 저희 소울 미국 S&P 500 엔화 노출을 통해서 좀 시장을 대응할 수 있다. 매수하는 전략을 통해서 좀 통화를 분산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점이 첫 번째고 예를 들면 내가 쭉 S&P 500을 모아가다가 이번 달은 뭐 소울 미국 S&P 엔화 노출을 통해서 S&P 500을 꾸준히 포지션 늘러가되 그 안에서의 통화의 분산이 되는 포트폴리오로 여러분들이 그 절세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접근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체 포트폴리오 안에서 일정 비중을 좀 알파 전략 측면에서 좀 뭔가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일전에 저희가 또 개별 영상으로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울 미국 AI 전력 인프라와 같이 좀 우리의 현재 시대적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이러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테마형 상품을 통해서 알파 전략을 또 추구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소울 미국 AI 전력 인프라 ETF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AI라는 새로운 주도 산업이 만들어내는 구조적인 변화 중 하나인 이제 미국의 대원 원전이나 SMR과 같은 원자력 밸류체인 그리고 또 데이터 센터 인프라 맞습니다. 그리고 전력망 시스템과 같은 이런 미국에 있는 기업들을 담고 있는 상품인데요. 특히 이제 최근에 대선 이후에 또 굉장히 또 주목을 받고 있는 AI 산업 안에서의 또 세부 테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또 알파 전략 차원에서 관심 있게 보실 만한 상품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상세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시려고 하시면 또 요거에 대한 영상이 또 여기 채널에 또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있습니다. 네, 2개 있습니다. 그렇죠. 영상이 또 2편으로 나눠서 올라갈 예정이기 때문에 요걸 또 참고해서 보시면 좀 더 컨셉 좀 잘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SA나 연금저축 계좌 안에서도 뭐 S&P 500을 심플하게 꾸준히 모아갈 수도 있지만 그 미국 주식을 내가 모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 미국 주식 안에서의 약간의 배분 효과를 생각을 해보면 뭐 이미 여러 투자자분들이 실행하고 계신 전략이기도 한데 저희 소울 미국 테크탑 10이라든지 소울 미국 나스닥 100과 그리고 또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 그리고 동일 전략의 해지형을 통해서 예를 들면 미국 주식 안에서의 성장성과 배당형을 좀 적절히 조합하는 전략으로 또 절세 계좌 안에서 좀 접근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한 부분들을 투자자 성향에 따라서 7대3, 5대5, 3대7 이러한 비중으로 배분해서 꾸준히 장기 투자하시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접근 방식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대3, 5대5, 3대7이라는 건 공격형, 중립형, 수비형 그렇죠. 이제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쉽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자산에서 뭐 주식과 채권 같은 이종 자산 간에도 자산 배분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내가 미국 주식 안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공격형, 중립형, 수비형
것처럼 상대적으로 그 주시간에서의 배분을 통해서도 충분히 다양한 포트폴리오 접근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ISA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 안에서도 계속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현금성 자산관리 목적으로 오늘 말씀드렸던 솔 CD 금리엔 머니마켓 액티브를 내가 보유함으로써 시장 변동 시기에 매월 발생하는 배당금과 함께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메인 자산을 추가 매수하거나 또 적립 재원으로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퇴직연금 DC IRP 계좌에서도 저희 솔 CD 금리의 머니마켓 액티브를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함으로써 또 계좌 안에서 일단 내가 현금으로 보유했을 때보다 높은 성과를 기대함과 동시에 성과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의 관리 측면에서 좀 효율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 DC나 IRP 계좌 안에서 저희 솔 CD 금리의 머니마켓 액티브를 현금성 자산으로 가져가면서 또 계좌 안에서 내가 그냥 현금으로 놔뒀을 때 대비해서 성과 측면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적립식 매수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좀 더 스마트하게 이 계좌를 관리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퇴직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또 위험자산 투자 한도 70%라는 제도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안정자산 30%를 또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또 이제 그 30%에 대한 투자 비중을 또 투자자 성향에 따라서 또 저희 솔 CD 금리의 머니마켓 액티브 또는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해 드렸던 미국 대표 배당 성장주와 미국채 10년과 달러를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는 저희 솔 미국 배당 미국채 혼합 50을 활용해서 그 30%를 채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두 상품을 통해서 매월 배당이 나오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배당금을 통해서 또 재투자 재원이라든지 그러한 현금 흐름을 좀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절세 계좌를 관리해 나가시면 결국 우리가 투자를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인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잘 절세 계좌를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TF 정말 많아졌네요. 네. 오늘 솔 ETF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네. 이제 벌써 연말이 다 와간다는 게 좀 한 해가 느껴지네요. 정말 빨리 갔죠. 네. 절세 얘기 나오는 순간부터 네. 맞다 연말이지. 맞습니다. 이제 소득공제 준비해야 되고 세액공제 준비해야지 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또 좋은 타이밍에 네, 또 네. 알려주셔가지고 네.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한 해 마무리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네요. 예. 네. 지금 12월 안으로 이거 아직 소득공제든가 세액공제 준비 안 하시면은 다음에 또 후회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부지런하게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